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 겨울입니다. 하지만 꾼들은 압니다. 이 추위야말로 산란을 앞두고 덩치를 키운 인생 고기를 만날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요. 어느새 벌써 추운 겨울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복장 단단히 했죠. 엄청 춥습니다. 오늘 또 어제 저녁이죠, 정확히. 전국의 첫 썰이 서울 경기 위주로 첫 눈이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여기 거제도는 그렇게 눈이 안 왔습니다. 말짱합니다. 근데 아침에 파도가 좀 굉장히 높아요. 바람이 높아서 원래 6시경 어두컴컴할 때 출항을 하는데 지금 8시 다 됐습니다. 8시에 출항을 하고 오늘의 본격적인 물때는 9시는 만조예요. 이제 썰물이 좀 가기 시작을 할 때 10시, 11시쯤 본격적으로 낚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여기는 지세포입니다. 지세포항에서 출발합니다. 거친 파도 탓에 평소보다 늦어진 출항. 늦은 만큼 기대감은 더 높게 차오릅니다. 겨울 바다가 꾼들을 부르는 이유, 바로 이 녀석들 때문입니다. 부시리와 방어대가 산란을 앞두고 왕성한 먹이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쵸? 낚싯대가 부러질 듯 휘어지는 강렬한 저항. 살을 애는 추위도 잊게 만드는 뜨거운 생명력. 이 순간의 짜릿함이야말로 우리가 겨울바다를 찾는 이유입니다. 그쵸? 거제바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윗지역에는 폭설이 내렸다는데 이곳 지세포항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고요한 추위를 뚫고 대물 사냥을 함께할 든든한 지원군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거제 오니까 서울엔 눈 왔는데 여기는 괜찮네요.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샤브 화이팅.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고 재밌는 하루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푸르님과 함께하는 출처라서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굉장히 큰 방어나 부시가 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얼마 전 기록적인 부시리를 낚은 태역군에게 줄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손에 쏙 들어가는, 원래 사실은 이 낚시는 작은 것보다 조금 덩치가 있어서 릴의 무게감이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릴이 가벼워야 좋을 줄 알잖아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렛대 알잖아요. 지렛대를 이렇게 받침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쯤에 받침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이 낚시의 논리가. 근데 받침점 뒤에 사람이 잡는 곳인데 여기에 무게감이 약간 실리는 정도? 그게 나중에 그 리프팅 능력이 굉장히 편해져요. 의외로. 그래서 이 낚시대는 주로 받침점이 버터 앞에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닐이 여기 달리는데 닐을 잡고 있는 데가 약간의 무게감으로 들었다 놨다 하다가 훅컵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맨주먹으로 사람을 이렇게 복싱할 때 가격을 하는 것과 약간의 무게 있는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가격을 하는 게 천지 차이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닐이 가벼운 게 무조건 좋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초보자나 하는 말이에요. 이론 무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의 바다로 나갈 차례입니다. 평화로운 어촌마을을 뒤로 하고 배는 거친 파도가 기다리는 먼 바다를 향해 뱃머리를 돌립니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추위가 더 매서워지는 느낌입니다.
파도마저 거칠게 느껴지는 시간. 앵글러들의 심장은 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길. 오늘의 승부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세포항에서 100길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남해 동부권 B게임 낚시의 최전선 홍도입니다. 수심 깊은 곳에 대형급 고기들이 머물고 있을 터. 과연 오늘은 어떤 녀석들이 우리를 맞이해 줄까요? 포인트 도착. 하지만 낚시는 던진다고 바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B게임 낚시가 서민 초보자들에게는 혹독한 신고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딱 이상으로 딱 열려야 돼. 겨드랑이 갑자기 날 봐봐. 오른손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느낌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고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왼손 가만히 있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잘하네 하나 둘 오케이 잘하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정조 시간 들어갈까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고기는 안 문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흘러갈 때 간간히 저 뒤쪽에 이렇게 보면 돼. 저 사람들이 고기를 잡나 안 잡나. 우리 뒷배가 고기를 올리고 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이 배가 나오거든. 다 완전히 감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다시 또 내리고. 자 감으면서 나를 봐봐. 잘 봐봐. 하나 둘 하다가 내가 좀 끝까지 됐다. 그럼 오른손으로 리를 원을 감을 때 봐봐. 크게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을 크게.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바닥 찍혔는데 넉넉고 있어서 그런 거야. 자 스톱. 됐어. 가만히. 그러니까 넉넉고 있으면 안 돼.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여기 홍도에 나왔는데요. 홍도까지는 거의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 이 배는 그나마 빠르게 나왔는데 오늘은 바람이 북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어요. 파고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깔딱거리는 그런 파도인데 이런 바람이 원래는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차라리 웨이브가 커서 좀 이렇게 너울을 타고 하면은 오히려 덜 피곤해요. 근데 이런 바람이 원래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오늘은 9시가 만조예요. 8시 59분 표준 물대표가. 먼저 나온 배들이 한 9척 정도 떠 있는데 이 배들이 들물에 고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엔 들물에 고기가 잘 안 나왔을 겁니다. 조금 더 한 10시쯤 되면 정조 시간 지나고 물이 이제 썰물이 가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아마도 고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온이 엄청 찹니다. 딱 한겨울날씨 그대로. 오늘 뒤에 아주 처음 하시는 분 세 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세 분 오늘 하나하나 기초적인 것부터 저킹하는 것부터 이렇게 티칭을 하고 있는데요. 저분들이 아마도 오늘 물때가 딱 시작해서 고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 고기를 분명히 잡을 겁니다.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홍도 앞바다. 예고한 대로 이제 곧 녀석들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오직 낚싯대 하나에 의지해 대물과의 조우를 기다리는 시간. 차가운 겨울바람도 꾼들의 뜨거운 열정을 식힐 수는 없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다시 채비를 점검합니다. 이 메탈지그 하나가 저 깊은 바닷속 대물을 유혹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수심 70m 바닥을 찍고 저킹과 릴링을 쉼 없이 이어갑니다. B게임 낚시는 기다림이기 이전에 극한의 체력을 요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단 한 번의 입질을 위해 수천 번 팔을 휘둘러야 합니다. 고된 움직임에 쉽게 지칠 법도 한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큰 녀석들을 낚을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이 시려서 어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홍도 주변에 가까운 데서 첫 번째 내려보고 다시 홍도에서 정서쪽으로 한 15분 거리 이동을 다시 했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한 55, 60m, 65, 70m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최근에 이곳 거제도 인근에서 그 부시리 방어, 방어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깅 낚시에 많이 조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오다가 이 트롤선을 봤는데요. 그 대형 트롤선이 두 대가 그물을 끌면서 다니는데 아마도 그 방어 제철이라서 겨울에 방어를 잡기 위해서 나온 배 같아요. 이렇게 한번 쓸고 가면 개체 수가 많이 줄죠. 그래서 이 낚시에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시기가 한 2, 3주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다가 다시 또 이제 모여지는데 오늘 그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바람이 매섭습니다. 겨울 날씨예요. 딱 전형적인 이런 날씨 속에 등에 땀 나도록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꼭 한두 마리 이렇게 낚아 올릴 수 있어요. 고기 한두 마리, 서너 마리 그 마리수 욕심보다는 이렇게 한겨울에 나와서 운동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저는 늘상 그런 마음으로 낚시를 합니다. 그렇게 오면 추위에 아랑곳하고 굉장히 좀 기분이 상큼해지죠. 일단 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맑은 공기를 계속 6시간, 7시간 그렇게 마주하고 낚시를 하다 보면 집에 올라갈 때 밤늦은 시간에 어두운 시간에 올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그 기분 좋은 희열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거제도에서 출발해서 홍도에서 정서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심 70m 아래로 내려보낸 메탈 지그. 그 끝에 온 신경을 집중시킨 채 저킹을 무한 반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리듬감 있는 릴링 소리만이 배절을 채웁니다. 단순한 반복 같지만 알고 보면 물속 상황을 끊임없이 상상해야 하는 두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상하게도 몸은 고되지만 정신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B게임 낚시의 희열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몰입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바람은 잦아들 줄 모르고 파도는 쉴 새 없이 배를 흔들어댑니다.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면은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우리가 아니죠. 차선책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빠르게
포인트 이동에 나서는데요. 트롤선이 훑고 지나간 자리를 피해서 아직 녀석들이 머물고 있을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나섭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를 대상어를 찾아가는 길. 막막함보다는 찾아낼 수 있다는 설렘이 앞섭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바다를 가르는 배. 차가운 겨울바람이 오히려 앵글러들의 도전 정신을 깨웁니다. 넓고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우리 배뿐인 듯합니다. 기분 탓인지 오늘따라 유독 바다가 한산해 보입니다. 새로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채비를 꾸려 녀석들에게 힘차게 날려봅니다. 이 순간에는 오직 낚시에만 집중해 결정적 찬스를 노립니다. 조용한 바다. 하지만 물속 사정은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다른 배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평일인데다가 날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낚싯배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저희 주변에 저희 포함 3대가 있는데 저쪽 홍도 안경섬 쪽에도 뭐 한 7척, 8척이 보였었어요. 그 중에 3척이 이쪽으로 왔는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겨울 방어철 되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굉장히 사람이 많죠. 낚시하시는 분들이. 경쟁자가 적은 한적한 평일의 바다. 하지만 여유를 부릴 틈은 없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물길이 바뀌는 순간 누가 먼저 고기의 길목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썰물이 가기 시작을 하면 이 포인트 말고 아마 다른 포인트로 선장이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 오후 3시 정도까지 그 전에 분명히 썰물 타임에 잘 되는 곳이 딱 있을 겁니다. 그 핫스팟이 아마 그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낚싯배들도 그 인근으로 다 모이게 되겠죠. 그럼 오늘 이제 유어선이 과연 몇 척이 나왔는지 지깅배가 확인이 될 겁니다. 약속의 시간을 향한 묵묵한 저킹. 단순하고 고대 보이는 이 반복된 동작 속에 대상어를 유혹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전 위 오직 손끝의 감각 하나에 의지해 깊은 수심을 탐색합니다. 저마다의 간절함을 낚싯대에 싣고 보이지 않는 물속 녀석들과 교신 중입니다.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겨울바다의 거친 숨결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포인트를 향한 항해를 이어갑니다. 거세진 파도가 배절을 위협하지만 빅게임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파도가 잠들어 있던 바다의 포식자들을 깨워주길 바랄 뿐입니다. 드디어 뱃머리가 약속된 포인트로 향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릴.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바다의 흐름이 바뀔까요? 이제 정조 시간이 끝나갈 때쯤 됐어요. 이제 썰물이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흐르지 않던 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시간. 매서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꾼들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바람이 너무 차서 제가 버프를 내려야 되는데 버프를 못 내리겠어요. 이 바람 때문에 계속 콧물이 나서.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릴링. 이 고된 시간을 견디는 힘은 어쩌면 낚시라는 순수한 즐거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낚시 시작한 지 불과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없습니다. 다른 배들도 보면 그래요. 빈작의 시간이 흐르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다는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내어줄 겁니다. 아마도 11시 정도 지나서 조금씩 썰물이 가야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바다는 철저히 시간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 흐름에 맞춰 묵묵히 채비를 내리고 울리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전해질 그 짧고 강렬한 신호를 위해 긴 침묵을 견뎌냅니다. 지칠 법도 한 상황이지만 누구 하나 릴링을 멈추지 않는 건 결정적 기회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희망을 감아 올리는 앵글러들의 손놀림이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연이 허락할 때까지 그저 겸허히 릴을 열심히 감고 또 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초리대 끝. 거친 파도가 배절을 때리며 바다의 생명력을 일깨웁니다. 보이지 않는 물속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 탐지기에 비친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한 마리 잡으셔서 천천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부부가 함께 나오셔서 조업하시는 거 보면 참 정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 우리 정겹잖아요. 자, 이제 11시쯤 됐으면 이제 서서히 썰물이 가기 시작을 할 거고, 조금 있으면은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한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낚싯대를 잡습니다. 오랜 경험이 말해주는 확신. 이제 그 예감이 현실이 될 차례입니다. 거센 파도에 몸이 휘청일 정도지만
오로지 바다만 바라봅니다. 드디어 시작된 물돌이 타임. 잠들어 있던 바다가 깨어나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찾는 거대한 녀석은 언제쯤 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바다로 나아가는 배. 빈작의 침묵을 깨기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질 시간입니다. 더 강력한 조류, 더 확실한 손맛을 찾아 뱃머리를 돌린 곳은 거제 낚시의 심장부 홍도입니다. 너울성 파도가 위협적이지만 살아있는 물고를 찾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죠. 드디어 도착한 새로운 격전지. 매서운 바람을 피해 들어온 이곳에 어떤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징후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홍도의 남쪽 그 뒤쪽으로 바람 막아주는 뒤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주로 방어철 되면 작은 크기 한 6, 70대는 그런 방어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자리예요. 조류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조류가 좀 살아있거든요. 확연히 달라진 물색과 거친 조류. 살아 움직이는 물고를 보니 분명 녀석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바닥층을 노리는 지그들이 홍도의 깊은 수심을 샅샅이 훑어내기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포인트를 읽는 시간. 예상대로 녀석들은 이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일정한 리듬으로 메탈지그의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 거친 겨울 바다와의 묵묵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킹의 연속, 물속 녀석과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먼저 행운이 찾아올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온 걸까요? 낚싯대를 두고 힘찬 줄다리기를 벌이는 묵직한 녀석. 거친 조류를 타고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수면 위로 번뜩이는 은빛 어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반가운 첫 수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랜딩 타임. 다행히 뜰 채로 안전하게 떠내며 승부를 마무리 짓습니다. 추위를 잊게 만드는 짜릿한 손맛. 이것이 바로 겨울 낚시의 묘미겠죠. 오늘 낚시의 청신호를 밝혀주는 귀한 조과입니다. 첫 수의 등장은 바닷속 상황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죠. 이때 멈추지 않고 다음 수를 읽어나가야 합니다. 이 홍도 뒤쪽에는 그나마 조류가 일찍 시작이 되고 늦게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늘상 이 홍도 옆쪽 뒤쪽에 오면 작은 방어,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조류가
급한 조류를 좋아하는 그 삼치 같은 경우 그래도 여기에서는 간간히 보이죠. 좀 전에 방어 조그만한 그 알방어라고 하는 작은 방어 하나, 그 다음에 삼치, 준수한급의 삼치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다가 조류가 조금씩 살아나면 다른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거친 북서풍을 막아주는 홍도. 하지만 물속 사정은 다릅니다. 바람은 피했지만 이제부터는 시시각각 변하는 조류와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방금 전 확인한 알방어와 삼치의 존재.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조금 더 큰 녀석이 욕심납니다. 조류가 살아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순간 지체 없이 채비를 거둡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고기가 다니는 법, 더 강한 유속, 더 확실한 포인트 선점을 위해 배를 이동합니다. 포인트 이동은 또 다른 기회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선장의 감각과 앵글러의 믿음이 하나 되어 녀석들이 지나갈 길목을 찾아 나섭니다. 출렁이는 파도 넘어 새로운 승부처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 이번엔 기필코 한 마리를 낚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 가판위에 섭니다. 목표 수심을 향해 거침없이 채비를 내려보냅니다. 바닥을 찍자마자 시작되는 현란한 저킹. 차가운 금속 지그에 생명을 불어넣는 리듬감. 도망가는 먹잇감처럼, 때로는 병든 물고기처럼 녀석의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은 지깅 낚시. 하지만 멈추는 순간 기회도 사라지기에 쉼없이 리를 감고 또 감습니다. 그쵸.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렬한 바이트와 함께 낚싯대가 고꾸라질 듯 휘어집니다. 수십 미터 아래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중량감. 버티느냐 끌어올리느냐 팽팽한 텐션이 유지되는 이 순간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녀석의 힘이 빠질 때까지 끈질기게 버텨야 합니다.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릴링. 끝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펌핑을 이어가는 순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아서 아슬했던 순간 눈치 빠른 선장님이 멋지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아이고. 선장님 나이스. 좀 전에 작은 삼치 한 마리가 물었는데요. 바늘에 빠짐과 동시에 뜰채로 선장님이 받아줬어. 다행입니다. 요만한 한 80cm 정도 되는 삼치인데 지금 아마 바닥층에 있는 어군이 아마 삼치인 것 같아. 이제 조류가 살아나면서 삼치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준수한 크기의 방어가
그래도 몇 마리 나올 겁니다. 여기는 그 수심이 한 70m, 75m 되는 좀 깊은 수심인데 홍도에서 그 남서쪽으로 제법 먼 곳이에요. 예, 여기는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저 안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멀리 나왔어요. 삼치가 주로 나올 때는요, 이렇게 목줄을 와이어 목줄 바늘 하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와이어 목줄 아니면 올라오는 도중에 거의 다 올라와서 배전에서도 목줄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안타까우니까 와이어 목줄 바늘을 꼭 쓰셔요. 요맘때는. 그리고 이 삼치는 이제 아열대성 어종인데요. 겨울에도 나오는 이유는 이제 수심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대기 중의 온도는 차고 이제 겨울이지만 물속 온도는 이제 수온은 제법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심 깊은 60-70m권의 저층부에 삼치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층, 표층까지는 이제 수온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죠.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이론을 증명할 시간. 메탈지그가 다시 한번 깊은 수심의 물고를 향해 파고듭니다. 70m 바닥권. 그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배를 흔들지만 지그를 운용하는 움직임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대상어가 머물고 있을 그 지점, 히트존을 정확히 공략하기 위해 집요한 탐색을 이어갑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갑판 위, 누구에게 먼저 입질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회툭, 회툭. 기쁨의 순간, 순식간에 로드를 휘감는 강력한 힘이 온 몸을 휘감는데요. 방금 전 삼치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함입니다. 이번엔 방어야. 이번엔 방어야. 그런데 녀석도 제법 필사적입니다.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녀석과의 숨 막히는 줄다리기. 이 손맛에 중독되어 겨울바다를 찾는지도 모릅니다. 방어 아니면 삼치가 큰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리를 감아야 할까? 먼저 지치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가까스로 버티던 그때 힘이 빠진 녀석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삼치 인물 하나 올라갔어. 이번 바이트의 주인공은 탄성이 절로 나오는 대물 삼치입니다. 방어로 착각할 만큼 엄청나게 힘을 쓴 녀석인데요. 거제도 깊은 바다에 숨겨두었던 삼치가 영롱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치 인물 하나 올라왔어.
삼치가 계속 가면 삼치 크다. 절대 잔소리 안 해야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참치. 아. 크다. 축하드립니다. 방어의 길이로 봐서는 최고 크기고 한 90cm급. 그 다음에 빵으로 봐도 최고예요. 이 정도. 배가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조가 꽉 찰 만큼 압도적인 크기. 두툼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와, 그 자리에서 딱 같은 동선에 거기서 삼치, 방어 전부 나왔어. 삼치, 방어는 늘상 같이 있거든요. 거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처럼 꾼의 마음도 다시금 요동칩니다. 확인된 포인트, 입증된 패턴. 이제 남은 건 이 흐름이 끊기기 전에 승부의 쐐기를 박는 일뿐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지만 공략법을 찾은 이상 고기를 낚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변수를 숨겨두고 있는 법이죠. 가장 확실한 정답을 찾기 위해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빅게임 낚시의 본질이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몸은 고되지만 멈추는 순간 녀석들을 낚을 기회 또한 사라진다는 걸 압니다. 근육의 비명을 애써 무시하며 리를 열심히 감는 이유입니다. 계속 그 자리 들어가면은 그 바이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 자리 들어가자마자 삼치가 슈크리더를 딱 끊었어. 한번 적킹하는 거죠. 날카로운 삼치 이빨에 채비가 터져나가는 상황도 대비해야죠. 바다 위에서는 상황에 맞는 채비로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배들도 분주해졌습니다.